안녕하세요, 찬지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2층 집과 단층 집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2층 집이 주는 장점이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더 큰 매력으로 느껴져서 다음에 집을 지어도 2층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집을 2층 집을 지을 때, 설계할 때 미리 체크해두면 좋은 점 6가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픈 천정형 구조로 설계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1층에는 주방 거실을 만들어 두고 2층에는 방이나 다른 공간들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져서 공간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1층의 거실 같은 특정한 공간을 2층과 하나로 통으로 뻥 뚫어서 사용하는 구조를 오픈 천정형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오픈 천장형 구조는 전원주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기사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파트에 살 때는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집도 오픈 천장형 구조로 설계를 해서 집을 지었는데요. 와우. 그러면 이렇게 오픈 천정형 구조로 집을 지었을 때 각각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느낌과 웅장한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바닥 면적의 거실이라도 층고가 높으면 시각적으로는 훨씬 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약 2.4m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오픈 천장으로 했을 때는 그 높이의 2배라고만 하더라도 약 5m의 높이가 나오는 겁니다. 해외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천장이 높을수록 아이들의 창의력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또 대학생들을 한 그룹은 천장이 낮은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게 하고 또 한 그룹은 천장이 높은 곳에서 공부를 하게 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천장이 높은 곳에서 공부를 한 대학생들이 학업 능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기 전에 설계한 집이라서 아이의 창의력이나 학업 능률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지금 상태로 보면 얻어 걸리기는 했지만 아이한테 뭔가 해준 것 같아서 약간 뿌듯한 느낌도 듭니다. 지금 저희 집 거실의 천장 높이가 높아서 그 높이를 10분 활용해서 딸아이의 창의력이 쑥쑥 자라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가끔 딸아이가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창의력이 아닌 체력 증진을 위해서 줄넘기 하는 곳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겐 거실에 갔을 때 줄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줄에 맞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농담이고요. 오픈 천장으로 했을 때 진짜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공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픈 천장이니까 1층과 2층에 뻥 뚫려 있는 구조인데 그 부분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면은 2층에도 1층의 거실만한 크기의 공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사이즈의 공간이라고 하면은 드레스룸과 욕실이 딸린 마스터룸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별도로 2층에 가족실을 만들 수 있는 사이즈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세 식구가 살기 때문에 방이 많은 구조가 필요하지 않아서 결국 고민 끝에 오픈 천장형 구조를 선택을 했지만요. 저와는 반대로 가족의 수가 많거나 아니면 방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오픈 천장은 공간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천장이 높으면은 천장이 낮은 공간보다는 아무래도 냉난방 효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집에는 벽난로를 설치를 했는데요. 제가 벽난로를 설치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픈 천장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기존에는 오픈 천장으로 된 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층고가 높으면 겨울에 많이 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조 난방으로 벽난로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을 살아보니까 벽난로를 떼지 않더라도 천장이 높은 거실이 그렇게 생각만큼 춥지는 않더라고요. 반대로 벽난로를 틀어놓으면 아시는 것처럼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2층에 있는 방에 거실 쪽으로 난 창문을 열게 되면은 그 사이로 히터처럼 더운 바람이 훅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벽난로를 떼었을 경우에는 2층 난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처음에 2층에 있는 방 하나만 거실 쪽으로 창이 나 있었거든요. 근데 사용해보니까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고 좋아서 나머지 방 하나도 거실 쪽으로 창을 만들어가지고 벽난로를 때울 때는 그 창을 열어서 따뜻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층과 2층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사용하는 계단 부분에 문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매일 1층과 2층을 골고루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문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는 반대로 주말주택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부 두 분만 사용을 하셔서 주로 1층에서 생활을 하시고 2층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냉난방의 효율을 위해서 계단 있는 부분에 문을 달아서 사용을 하십니다. 또 반대로 2층에서만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2층 계단 부분에 문을 달아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계단에 있는 문을 닫아놓게 되면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여름에는 에어컨의 시원한 공기가 다른 층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저와 같이 매일 1, 2층을 사용하실지 아니면은 한 층만 사용하실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셔서 이 점도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1층과 2층의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층 집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1층은 주방이나 거실같이 공용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서재나 침실 같은 사적인 공간을 2층에 만들어서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지인들이 놀러 왔다가 하룻밤 자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오는 집이라고 하면은 게스트룸을 1층에 만들어 놓고 가족의 침실을 2층에 만들어 놓으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서로 이렇게 눈 마주쳐서 좀 어색하고 이런 불편함들이 없어지겠죠. 또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구입하신 땅이 1층에서는 전망이 사실 별 볼 일이 없는데 2층에 아주 훌륭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전과는 반대로 1층에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침실이나 서재 등을 배치하고 주로 가족이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거실이나 식당 등을 2층에 배치해서 좋은 조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집을 설계한다라고 하시면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무릎이 안 좋을 경우 특히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일이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 방과 공용 식당은 1층에 배치하고 부부의 공간과 간이 주방은 2층에 배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활하는 환경이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간을 어떻게 분리하거나 공간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아파트처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 내가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내가 설계하는 것이 주택이기 때문에 각 층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해서 사용하실 건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집 전체의 평수인데요. 1층과 2층을 연결해 주는 부분은 당연히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 계단이 차지하는 면적이 생각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1층의 계단을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2층에도 1층과의 똑같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20평대의 작은 집을 지으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 전체 평수 대비 계단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많은 건축가 분들이 2층 집을 추천해 주지는 않습니다. 관리의 용이성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작게 지으시려는 분들은 이 점도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단의 모양인데요. 계단은 일자로 쭉 길게 빼서 노출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나선형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디귿자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어떤 계단의 모양이 공간 효율에 좋은지 또 어떤 계단의 모양이 내가 생각하는 집 컨셉과 맞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선형의 계단인 경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는 계단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누군가는 예쁘다고 하고 누군가는 어지럽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을 해본 결과 예쁘고 어지러운 거는 둘째치고 짐을 올리고 내릴 때 이 나선형 구조의 계단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셔서 계단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 집에 대한 공사 비용입니다.
집을 2층으로 지으면은 추가 공사 비용이 더 든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을 건축해 주신 분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건축가 분들한테 물어보더라도 2층으로 짓는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공사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집의 층수가 아니라 절대적인 거는 평수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생각해서 1층에만 하면 되는데 2층으로 짓게 되면 2층에도 벽체가 있고 단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단층으로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2층에 사용한 면적만큼 1층에 기초 매트 작업도 더 해야 되고 지붕도 2층 집에 비해서 단층 집으로 지으면은 2배가 더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용이 그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2층 집을 설계할 때 미리 체크하면 좋을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전원주택을 지으실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